우리나라에도 투자자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팀장님의 개그... 아니요, 개그 아니고 진짜죠. 살게요. 컬! 팔겠습니다. 풋! 네, 알겠습니다. 맞힐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디렉시온.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MC 아나운서 김원석입니다. 예,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콘텐츠 과연 어떤 재미있는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클릭 필수! 나만 모르는 미국 ETF 옵션 탑 3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 많이 되시나요? 네. 자, 미국 ETF 옵션 하면 약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소한 옵션인데 왜 투자를 할까? 누가 투자를 할까? 우리나라에도 투자자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미국 ETF 옵션 탑 3를 알아보고요. 저희도 그 대세에 한번 올라타 볼까 합니다. 예, 그럼 랭킹을 보기 전에 미국 ETF 옵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ETF,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죠. 이 ETF에도 옵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옵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일정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콜 옵션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ETF 옵션을 매매한다는 것은 특정 ETF를 미래 특정 시점에 일정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옵션을 왜 거래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 두 번째는 변동성 매매, 세 번째는 해지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는 의미인데요. 지렛대가 작은 힘으로 이제 무거운 걸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은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의 가격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옵션 프리미엄은 이제 보험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냈지만 아무 일도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옵션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을 매매한다. 옵션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해당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옵션을 매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옵션을 매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제한을 하고 반면에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의 기초자산과 오늘의 기초자산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옵션 가치는 다릅니다. 이렇게 변동성에 따른 옵션 가치 등락을 활용하는 것이 변동성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지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지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ETF를 사셨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잖아요. ETF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옵션을 매수하시면 ETF가 떨어져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더 실제로 보험 같은 개념이겠네요. 이렇게 ETF 옵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전략을 또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만 투자 전에는 모든 상품이 그렇겠지만 반드시 공부하시고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미국 ETF 탑 3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클릭 필수! 나만 모르는 미국 ETF 옵션 탑 3! 자, 그럼 먼저 3등입니다. 3등! 과연 어떤 ETF 옵션일지 정말 궁금한데 바로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천연가스 2배 옵션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2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름을 들었을 때 꽤 길기도 하고 말씀하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 마법 주문 같기도 하면서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어렵네요.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프로셰어즈는 이 ETF를 발행하는 회사거든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의 강점이 있는 운용사입니다. 그 뒤에 붙은 울트라는 2배 레버리지, 그리고 블룸버그는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그룹인데요. 프로쉐어즈에서 운용하고 블룸버그 천연가스 선물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거래소 코드가 네. 보일입니다. 보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요? 보일. 네, 보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가 언제부터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천연가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요? 1900년대? 1800년대 정도? 생각보다 천연가스 역사가 깊습니다. 기원전까지 가고요. 기원전 200년경에 고대 중국에서 노출된 천연가스를 소금 생산과 음식 요리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와, 기원전 네, 200년이면 정말 길죠. 진짜 까마득하게 제가 기억도 못하는 네, 그때잖아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본격적인 활용은 17세기 이후 이 석탄가스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이후고요. 이때부터 유럽과 미국의 최초의 가스 회사들이 이제 설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용접 파이프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현대 천연가스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미쳤습니다. 변동성?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천연가스는 왜 이렇게 등락폭이 큰 걸까요? 다양한 요인이 있죠. 공급 측면에서는 얼마나 생산하냐, 얼마나 수입하냐, 얼마나 저장돼 있느냐가 있을 수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계절적인 기온 변화, 얼마나 성장이 나오느냐, 그리고 주요국들이 천연가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천연가스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엄청 높은데 보일 ETF는 그 선물 계약을 통해서 산출되는 가격 지수의 1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기 때문에 하루에 10% 움직이는 거는 장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에 40달러에 육박하던 게 2달 만에 12달러를 찍고 현재는 조금 반등한 상태죠. 그러니까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변동성 매매도 있었으니까 그 변동성이 이 옵션 투자에 있어서 정말 크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높다면 옵션의 가치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 옵션에 대해서 거래량이 높았던 이유가 이 높은 변동성 때문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듣고 보일 옵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천연가스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래도 수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요. 추가적인 최신 정보 매주마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바로 이곳에 오시면 되는데 어디죠? 저희 삼성선물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화요일 4시 김강래 수석연구원이 진행하는 원자재 라이브입니다. 많이 오십시오. 질문도 하고 막 댓글도 남기고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측 다 물어보셔도 해주세요. 됩니다. 오,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3등 보일 옵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등은 어떤 옵션일까요? 이 옵션의 기초 자산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ETF입니다.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스파이 아닙니까? 스파이. 빵. 맞습니다. 2등은 바로 SPDR S&P 500 트러스트 옵션입니다. 얘도 이름이 길긴 한데 저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SPDR이라고 하니까 그 파트가 이제 자산 운용사를 나타내는 말이었거든요. 맞죠? 아쉽게도 아닙니다. 스파이의 발행사는 SSGA,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이고요. 사실 SPDR은 그 SSGA의 ETF 브랜드 이름인데요.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스파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이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는 거 거의 다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엑소모빌, 미국 상위 500개 대형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모두 다 개별 주식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ETF에 투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각각 하냐 패키지로 하냐 차이고요. 투자의 명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스파이 옵션 역시도 미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전체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이 옵션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옵션 매매에서 중요한 게 변동성도 있지만 유동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유동성이 많으면 옵션 유동성도 많아지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옵션의 그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 매수와 매도의 가격 차이를 좁힐 수가 있고,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포지션을 진입하고 청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많아지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원하는 가격에 빨리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되게 많습니다. 한 배 추종하는 거, 3배 추종하는 거, 그리고 발행하는 자산운용사도 블랙록, 뱅가드 다양하지만 스파이가 작년 기준 미국 시장 ETF 거래량 3위, 거래대금 1위로 압도적인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어떤 개별 종목보다도 거래량이 많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면 거래를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풍부한 유동성과 시장 전체에 대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많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스파이 옵션이 옵션 거래량 2위에 오른 주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거래량은 2등이지만 거래대금은 거의 압도적 1위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ETF 옵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를 만나러 가볼까요? 천연가스에다가 스파이까지 나왔으면 이제 더 나올 게 있나 싶기도 한데 SQQQ? TQQQ? 아쉽게도 그 품목들은 4등과 5등이고요. 네. ETF 옵션 대망의 거래량 1위는 디렉시온 반도체 베어 마이너스 3배 옵션입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디렉시온 반도체 베어. 이게 베어가 곰이잖아요. 맞아요. 곰이 할퀸다, 하락을 의미를 하고, 그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황소, 들이받는다 네. 해서 상승을 의미하는 거 네, 맞죠? 잘 알고 계십니다. 공부 좀 네. 해봤습니다. 맞힐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디렉시온, 자산운용사의 이름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다행이다. 디렉시온. 네. 그 이름부터가 뭔가 디렉팅 엄청 깐깐하게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이것도 팀장님의 개그 이런 건가요? 아니요, 걔가 아니고 진짜죠. 진짜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가 되게 공격적인 ETF들이 많아요. 반도체 베어 ETF도 아이스 반도체 지수를 3배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하루에 1%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 상승. 상승. 그럼 그동안의 반도체 시장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반도체 베어 옵션이 거래량 1위에 오를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시장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은 반도체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IoT,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분야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봤을 땐 호재와 악재가 막 여러 가지 막 겹쳤던 것 같은데 이 아이스 반도체 지수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23년 10월에 745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5월 말에는 1237.87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역시도 등락을 거듭했을 것 같은데 상승을 했네요, 오히려. 물론 이제 2023년에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막 장기적으로 우리가 클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생겨났고, 또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있었다가 이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됐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키워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지수 상승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새 뭐 반도체 관련한 뉴스 너무 많잖아요. 네. 뭐 AI, IoT,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 올라가겠죠. 맥킨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6에서 8%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규모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1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사실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도 좀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 뭐 전쟁도 여기저기 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미국
ETF 옵션 탑 3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옵션 투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 ETF 옵션이라는 게 상당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인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씩 공부하셔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ETF 옵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옵션도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번 외쳐볼까요? 클릭 필수! 나만 모르는 미국 ETF 옵션 탑 3! 감사합니다.